그날 나는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자마자 칼을 쥐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엌 선반에 놓인 그 예리한 과도였다. 서명 위조가 확인됐습니다. 법적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그 말에 내 피가 끓어올랐다. 부모님은 내 이름으로 2억 원을 빌려 남동생의 꿈의 집을 샀고 이제 그 대가는 나 혼자 치러야 한다는 건가? 내가 칼을 쥔 이유.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10년 전 그 집에서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칼로 찔렀던 그 밤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동생을 위해 모든 걸 훔쳤고 이제 은행이 그걸 파헤치자 나를 버리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칼을 쥘 차례였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너희 차례야. 그 칼날이 번뜩이는 순간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상상만으로도 내 가슴이 터질 듯 했다. 복수는 칼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걸 천천히 갉아먹는 독이었다. 그리고 그 독은 이미 내 혈관에 스며들어 있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메아리쳤다. 김지은 씨, 대출 서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명이 위조된 흔적이 명확해요. 법무팀에서 연락할 거예요. 그 말은 번개처럼 내 머리를 스쳤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서울의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평소처럼 반짝였지만 오늘은 그 물결이 내 심장을 찌르는 듯 했다. 2억 원 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모님은 내 이름으로 그 돈을 빌려 강남의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샀다. 남동생 민준이의 꿈의 집. 민준이는 항상 말했다. 누나, 나중에 성공하면 너한테도 좋은 집 사줄게. 하지만 그 성공은 내 피땀으로 물든 것이었다. 나는 10년째 대기업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며 가족의 빚을 갚아왔다. 아버지의 도박빚,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민준이의 유학비. 모든 게 내 어깨에 짊어져 있었다. 위조. 그게 무슨. 나는 중얼거렸다. 직원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설명했다. 서명 패턴이 일치하지 않아요. 지은 씨의 과거 서류와 비교했죠. 부모님께서 대리 서명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부모님. 그 단어가 내 입안에서 썩은 맛을 풍겼다. 아버지 김태우는 은퇴 후에도 동생에게만 돈을 퍼주며 나를 가족의 기둥이라 부르며 착취했다. 어머니 박순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지은아, 민준이가 더 필요로 해. 너는 강하잖아. 강하다. 그 말이 이제는 웃기다. 강함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15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던 그날부터 나는 아직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한다. 부엌에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비명, 그리고 아버지의 이년아, 내가 잘못했어, 라는 포효. 나는 10살이었다. 그날 나는 문 뒤에 숨어 칼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내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가 칼을 들고 아버지를 위협하며 소리쳤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후로 집안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쌓인 원망은 이제 폭발 직전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부모님 집으로 차를 몰았다. 강남의 그 꿈의 집은 아직 입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 엘리베이터가 25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며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준이의 코롱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김치찌개 향. 문을 열자 민준이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누나. 갑자기 웬일이야. 그의 미소가 밝았다. 성공한 스타트업 CEO, 28살의 나이로 2억 원짜리 집을 산 남자.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내 피였다. 민준아, 이 집 어떻게 샀어?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웃었다. 아빠가 도와줬지? 대출 좀 받아서. 왜?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와줬다. 그 도움이 내 이름으로 된 거란 사실을 그는 모를까? 아니,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지은아, 밥 먹으러 왔어? 오늘 김치찌개 했어. 그녀의 눈빛이 피곤해 보였다. 아버지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나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쥐었다. 엄마, 은행에서 연락 왔어. 내 서명으로 2억 원 대출이 나갔대. 위조됐다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게. 오해야. 그녀가 더듬거렸다. 민준이가 노트북을 덮고 다가왔다. 누나, 무슨 소리야? 아빠가 서명 도와준 거잖아. 내가 바빠서 도와준 거? 그 단어가 내 귀를 때렸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서명을 위조한 거잖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의 아픔이었다.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민준이가 이 집 없으면 안 돼. 회사 투자자들이 강남 주소로 오잖아. 너는 이해해줄 거야. 이해? 20년 동안의 희생이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건가?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증오의 씨앗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서랍을 뒤졌다. 옛날 사진 앨범. 거기엔 어린 민준이가 내 무릎에 앉아 웃는 사진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가족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 그 가족은 무너졌을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던 그날? 아니, 더 일찍. 내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나는 항상 딸이었고 민준이는 아들이었다. 한국의 전통, 가족의 피난처. 하지만 그 피난처는 나를 삼켜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행의 법적 조치. 2억 원의 빚 만약 내가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 직장도 잃을 수 있다. 부모님은? 그들은 그냥 웃으며 넘길 텐데. 민준이는 이미 성공했으니까. 나는 핸드폰을 들고 변호사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명 위조 소송 가능할까? 답이 왔다. 가능해. 하지만 가족 상대라 복잡할 거야. 복잡하다. 그 단어가 내게는 동기부여였다. 복잡함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면 그들은 무너질 거야. 나는 컴퓨터를 켜고 부모님의 은행 거래 내역을 검색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들. 하나하나 뜯어보니 5년 전부터 시작된 패턴이 보였다. 아버지의 도박 빚을 메우기 위해 내 이름으로 작은 대출들. 그리고 이번이 절정. 2억 원 모두 민준이를 위한 거였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은행에서 뭐래? 오해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자신만만하고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톤. 아빠,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참으려 애썼다. 너 바빠서. 그리고 내가 항상 도와주잖아.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독이 됐다.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머릿속에 계획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단순한 소송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20년 동안 이용했다. 이제 내가 그들의 꿈을 부숴줄 차례였다. 민준이의 스타트업. 그 회사는 아직 자금이 부족했다. 투자자들이 강남 주소에 현혹된 거지. 만약 그 주소가 빚쟁이들에게 넘어간다면? 집이 경매에 붙여진다면? 나는 민준이의 회사 웹사이트를 뒤졌다. 투자자 명단, 파트너십, 하나하나 메모했다. 그리고 법률 서적을 펼쳤다. 서명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 하지만 가족 내에서는 감형될 수 있다. 그래서 더 치밀해야 했다. 감정적 복수가 아니라 논리적 파괴.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신성하지만 돈 앞에서는 무너진다. 그걸 이용할 거야? 저녁에 어머니가 찾아왔다.
눈이 붉게 부은 채 지은아, 용서해. 엄마가 잘못했어. 민준이도 모르잖아, 모른다. 그 말이 진심일까? 나는 차를 따르며 물었다. 엄마, 왜 항상 민준이만? 내가 뭐가 부족해? 그녀가 흐느꼈다. 너는 너무 강해서. 아들이 없으면 집안이 끊어진다고 내 아빠가 그러던데 전통.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한국의 가부장제, 딸은 장녀일 뿐.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내 손은 차가웠다. 알았어, 엄마.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도와줄 거야. 하지만 내 방식으로. 그들이 나를 배신한 대로 천천히, 고통스럽게. 며칠 후 은행 법무팀과의 미팅이 잡혔다. 나는 변호사 친구 수연과 함께 출석했다. 회의실은 차갑고 공기가 무거웠다. 은행원은 서류 더미를 펼치며 말했다. 김지은 씨, 대출계약서 여기요. 서명 부분이 위조됐어요. CCTV에도 부모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장면이 찍혔고요. 나는 그 영상을 봤다. 아버지가 펜을 쥐고 내 이름으로 휘갈겨 쓰는 모습. 그 순간 속이 메스꺼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행원이 물었다. 수연이 나섰다. 고소 의사를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빚은 제가 갚을 테니 형사처벌은 피하고 싶어요. 합의. 그건 내 계획의 첫걸음이었다. 은행은 빚만 받으면 됐으니까. 하지만 부모님 쪽은? 그들은 이제 나를 적으로 볼 거야. 미팅 후 나는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아빠, 엄마, 은행에서 합의 제안했어. 내가 빚 갚을게. 대신 서류에 사인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지은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다행.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이 합의서에 숨겨진 조항을. 수연이 작성한 그 문서에는 집에 대한 담보 설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상환 지연 시 자동 경매. 민준이는 그날 저녁 집에 왔다. 누나, 미안해. 나도 몰랐어. 그의 눈빛이 불편해 보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가족이니까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 그 익숙한 맛 하지만 이제 그 맛은 쓰다. 민준이가 말했다. 누나, 내 회사 투자 유치했어. 다음 달에 5억 원 들어와. 그럼 내 빚 갚아줄게. 5억 원, 그 돈이 그의 꿈을 키웠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밤에 혼자 앉아 나는 옛날 일기를 펼쳤다. 18살 때 대학 입시. 나는 서울대 법대에 갔지만 아버지가 민준이 유학비 때문에 포기해라고 했다. 나는 지방대에 갔다. 그 후 직장 선택도. 대기업 대신 가족 빚을 갚기 위해 안정된 공무원 대신 사기업을 택했다. 모든 선택이 가족을 위한 거였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 주 합의서 쌓인 날 부모님 집에서 아버지가 서명하며 말했다. 지은아, 내 덕분에 살았어. 어머니가 눈물을 훔쳤다. 민준이는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새겼다.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거야? 집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세었다. 한 달 그 안에 모든 게 시작될 거야. 회사로 돌아온 나는 업무 중에도 민준이의 스타트업을 조사했다. 그의 파트너, 투자자. 특히 주요 투자자인 최 회장. 그는 부동산 재벌로 강남 부동산에 집착했다. 만약 민준이의 집이 경매에 나간다면? 최 회장이 그걸 사들인다면? 민준이의 이미지는 무너진다. 스타트업은 투자 철회될 거야. 나는 익명 계정으로 포럼에 글을 올렸다. 강남 펜트하우스, 대출 위조로 경매 위기.
CEO 민준 김의 이야기 아직 사실은 아니지만 소문은 퍼진다. 한국 네티즌들은 그런 스캔들을 사랑하니까. 다음 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나, 내 회사에 이상한 소문 돌던데. 너 아니야. 나는 웃었다. 무슨 소리? 내가 왜?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이게 복수의 시작인가? 아니, 아직. 진짜는 이제부터. 나는 수연에게 물었다. 경매 절차는 얼마나 걸려? 한 달 안에 가능해? 하지만 가족이라 지연될 수 있어, 지연. 그걸 막기 위해 나는 은행에 압박을 넣었다. 빚 상환은 할게요. 하지만 조속히 처리해주세요. 은행은 기뻐했다. 돈만 받으면 됐으니까. 집에서 나는 칼을 다시 쥐었다. 이번엔 요리용이 아니라 과일 칼로 하지만 그 칼날을 보며 10년 전 그 밤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찌르려던 순간 내가 막아섰던 일, 아빠, 하지마. 그날 나는 15살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뭘 알아? 라고 하며 나를 밀쳤다. 그 상처는 지금도 남아있다. 팔에 난 흉터.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은아, 요즘 피곤해 보이네. 쉬다니.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는 복수의 일부일 뿐. 다음 날, 나는 민준이의 회사로 갔다. 투자자 미팅 도와줄게. 그는 기뻐했다. 누나 최고. 미팅에서 나는 최 회장에게 슬쩍 말했다. 민준이 집 정말 멋지죠? 강남 최고예요. 최 회장이 웃었다. 집이 중요하지. 사업이야. 하지만 내 머릿속엔 다른 그림이 그려졌다. 만약 그 집이 사라진다면? 민준이는 무너질 거야. 그리고 그 무너짐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낄 거야. 저녁에 부모님과 통화했다. 빚 갚는 중이야. 걱정 마, 아버지가 고맙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미세한 불안이 스며 있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회사 주식. 아니, 스타트업이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렸다. 대출 문제 이때 민준이가 나에게 하소연했다. 누나, 이 소문 누가 퍼뜨려? 내 인생 망치네. 나는 위로했다. 참아. 지나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지나가지 않을 거야? 이게 시작이니까. 한 달이 다가왔다. 은행으로부터 통지가 왔다. 상환 지연 시 경매 착수. 나는 일부러 지연했다. 월급으로 1,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를 미뤘다. 부모님은 모른다. 민준이는 불안해했다. 누나, 집 담보로 걸렸대. 어떻게 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책임져.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어린 내가 칼을 쥐고 가족을 향해 달려드는 꿈. 깨어나니 땀이 흥건했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롭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은 먼저 배신했다. 이제 내 차례. 경매 통지가 도착한 날 민준이가 내 아파트로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이 경매에 나간다고? 우리 가족이 왜? 그는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나는 커피를 타주며 천천히 말했다. 서명 위조 때문이야. 아빠가 한 짓.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아빠가. 왜? 내가 모르게? 모른다.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민준이는 항상 순진한 동생 코스프레를 했다. 유학 갔을 때도 내가 돈 보낼 때 누나 사랑해라고 했지만 돌아와서는 아버지 편만 들었다. 누나, 아빠가 도와준 거잖아. 가족이잖아. 가족. 또 그 단어. 나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여기 봐에 내 이름으로 된 대출. 2억 원 전부. 민준이가 떨리는 손으로 넘겨봤다. 이게.
미안해, 누나. 내가 갚을게. 투자금 들어오면 투자금. 그 5억 원 하지만 이미 소문 때문에 투자자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최 회장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미팅 연기됐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요. 민준이가 울었다. 누나,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망쳤다.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그 후벼 펨은 쾌감이었다. 20년의 고통이 이제 그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같이 풀자, 같이. 아니, 혼자서 무너지게 할 거야. 다음 날 아버지가 전화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지은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은행에서 경매라니.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빠가 위조한 거잖아. 합의서 봤어? 담보 설정됐어. 침묵이 흘렀다. 내가. 일부러.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다. 아빠, 가족이잖아. 책임져야지. 어머니가 울며 찾아왔다. 지은아, 제발. 집 빼앗기면 민준이 망해. 내 동생이잖아, 동생. 그 단어가 반복됐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나도 가족이야. 왜 나만 희생? 그녀가 몸을 떨었다. 너는 딸이라서. 아들은 대를 이어야 해. 그 말에 내 피가 차가워졌다. 한국의 전통, 가부장제. 그것이 우리 가족을 망친 뿌리였다. 나는 어머니를 돌려보낸 후 인터넷을 뒤졌다. 경매 정보 사이트. 강남 펜트하우스, 시작가 1.5억 원 의미 입찰자들이 몰리고 있었다. 최 회장의 회사 이름도 보였다. 그는 싼 값에 낚아챌 기회를 노렸다. 민준이의 스타트업은 이제 위기였다. 투자 철회 소식이 하나둘 들려왔다. 민준이가 다시 왔다. 이번엔 화가 나 있었다. 누나, 내가 소문 퍼뜨린 거지? 왜 그래? 나한테 왜? 그의 눈에 피눈물이 고였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모른 척한 대가야? 아빠가 내 이름으로 돈 빌릴 때 너도 알았잖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몰랐어. 진짜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거짓말.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너 항상 나 이용했어. 유학비, 집값, 모든 게 내 피땀. 내가 소리쳤다. 민준이가 반박했다. 누나가 자청해서 한 거잖아. 가족애라고, 가족애. 그 단어가 코웃음이 나왔다. 가족애. 그건 착취야. 이제 끝났어. 그 후 민준이는 사라졌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부모님 집은 텅 비었다. 나는 그 집을 지켜봤다. 창밖에서 불 꺼진 25층. 그 어둠이 내 마음을 채웠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복수는 단계적이다. 다음은 아버지?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쳤다. 도박빚 은퇴 전 회사 돈을 횡령한 의혹. 나는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했다. 김태호, 과거 횡령 가능성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조사만 들어가도 그는 무너질 거야. 한국에서 은퇴한 가장의 스캔들은 치명적이다. 수연이 경고했다. 지은아, 너무 멀리 가. 후회할 거야, 후회. 나는 웃었다. 이미 후회 끝났어. 그날 엄마가 칼 쥔 날부터 수연은 한숨 쉬었다. 가족이잖아, 또 가족. 하지만 내 가족은 이미 죽었다. 경매 날짜가 다가왔다. 민준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누나, 죽을 것 같아. 도와줘, 도와줘. 그 말이 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답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리고 전화를 껐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꿨다. 이번엔 내가 칼로 민준이를 찌르는 꿈. 피가 흘렀다.
깨어나니 눈물이 흘렀다. 증오 속에 숨겨진 사랑. 아니, 그건 약함이다. 나는 이를 갈았다. 더 강해져야 해. 아버지에게서 전화. 지은아,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나는 약속했다. 카페에서. 그는 늙어 보였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 집 팔아서 빚 갚자 요 팔자.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이미 늦었어, 아빠. 경매 시작됐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왜? 나는 속으로 외쳤다. 너희 때문이야. 하지만 입으로는 말했다. 가족이니까. 끝까지. 카페를 나서며 나는 느꼈다. 후퇴가 시작됐다.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 하지만 내 안의 갈등도 커졌다. 이 복수가 정말 공정한가? 아니, 공정함은 결과야. 그들이 치러야 할 때가. 경매가 치러진 날, 비가 내렸다. 서울의 하늘이 울부짖는 듯 했다. 나는 법원 앞에 서서 입찰 결과를 기다렸다. 최 회장의 대리인이 낙찰받았다. 1.8억 원, 원래 가격의 90%. 민준이의 꿈의 집은 이제 그의 손에 넘어갔다. 나는 핸드폰에 뉴스가 떴다. 스타트업 CEO 주택 경매 낙찰, 배경은 서명 위조? 민준이의 전화가 왔다. 10통째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 누나, 배신자. 너 때문에 모든 게 끝났어, 배신자. 그 말이 내게는 메달이었다. 나는 답했다. 내가 먼저 배신했어. 부모님 집은 이제 텅 빈 껍데기였다. 짐을 챙겨나간 모양.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 지은아, 우리 다 잘못했어. 용서해, 용서.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나는 삭제했다. 아버지의 국세청 조사가 시작됐다. 신문에 실렸다. 전직 임원 김태호, 횡령 의혹 조사 그는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옛 동료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아버님,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갔대, 병원.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가 냈던 그곳. 나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얼굴이 수척했다. 지은아. 왔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아빠, 이제 알았어. 내가 한 짓의 대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도박. 멈추지 못했어. 민준이를 성공시키고 싶었어. 내 엄마처럼 실패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실패. 어머니는 실패자였다. 아버지의 폭력 아래서. 나는 물었다. 엄마 때린 거 후회해. 그는 눈을 감았다. 매일 후회해. 하지만 남자라서. 화가 나서 남자. 그 변명. 한국 남성들의 오랜 핑계. 아빠, 나도 후회할까 봐 두려워.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는 손을 뻗었다. 지은아, 멈춰. 아직 늦지 않았어. 멈춰. 그 말이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뗐다. 늦었어. 내가 시작한 거야? 병원을 나서며 나는 울었다. 진짜 슬픔이었다. 가족을 잃는 슬픔. 하지만 그 슬픔은 연료였다. 이제 민준이 차례. 그의 스타트업은 파탄 직전. 투자자들이 철수했다. 최 회장이 직접 연락했다. 김민준 씨 집 잘 샀소. 사업은 어때요? 그 말에 민준이는 무너졌다. 민준이가 찾아왔다. 이번엔 칼을 들고. 아니, 비유적으로. 그의 눈빛이 미쳤다. 누나, 왜? 내가 뭐 잘못했어? 그는 소리쳤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모든 게 잘못됐어.
내가 나 대신 사랑받은 순간부터 그는 무릎 꿇었다. 누나, 살려줘. 회사 망하면 자살할 거야. 자살. 그 말이 내 칼날을 무디게 했다. 나는 한숨 쉬었다. 민준아, 일어나. 이건 게임이 아니야.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피어올랐다. 복수는 끝나야 할까? 아니, 아직. 그는 일어나며 말했다. 너도 후회할 거야? 가족을 잃는다는 게? 그 후, 나는 혼자였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지은아, 너무 독해의 수연마저 말했다. 독해. 그게 나의 새 이름이었다. 나는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 개인 사정으로 신뢰 문제, 은행 스캔들이 퍼진 탓 이제 나도 바닥이었다. 하지만 바닥에서 나는 다시 일어났다. 새로운 직장, 작은 컨설팅 회사, 거기서 배운 건 복수의 기술. 법적 함정, 심리 조작. 나는 민준이의 잔재를 노렸다. 그의 남은 투자자 하나를 만났다. 민준 씨, 믿을 수 없어요. 위조 사건 아시죠? 그 투자자는 철수했다. 마지막 1억 원이 날아갔다. 민준이의 회사 파산 소식. 그는 거리로 나왔다. 부모님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다. 메시지, 누나, 우리는 끝났어. 너 승리했어, 승리. 그 단어가 텅 비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한강이 여전했다. 하지만 내 반영은 달라졌다. 더 날카로운 눈빛. 어머니의 장례식 소식. 아니, 병으로 입원.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꽃을 보냈다. 엄마, 쉬어.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복수는 나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그 고립 속에 자유가 있었다. 시골에서 온 아버지의 편지. 지은아, 내 엄마가 돌아가셨어. 마지막에 내 이름 불렀어. 이 돌아갔다. 그 소식에 내 세계가 멈췄다. 나는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 장례식장. 비가 다시 내렸다. 민준이가 있었다. 야위고 눈이 퀭했다. 누나, 그는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웃는 얼굴.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 아버지가 조문객들에게 딸이 바빠서라고 둘러댔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관을 봤다. 엄마, 왜 나한테만 강했어? 속삭였다. 장례 후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이제 용서해. 가족 남았잖아. 가족. 이제는 민준이와 아버지만. 하지만 그들은 이미 부서졌다. 민준이는 파산 후 우울증 약을 먹었다. 누나 탓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일자리를 도왔다. 작은 회사에 추천. 하지만 그건 함정. 그 회사는 아버지의 옛 동료가 운영했다. 김태호 딸. 아니, 아들이네. 스캔들 있대. 민준이는 또 해고됐다. 그는 나를 증오했다. 너 계획적으로 한 거지? 왜 이렇게 잔인해, 잔인? 그 말이 맞았다. 나는 변했다. 복수의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었다. 밤에 나는 어머니의 칼을 떠올렸다. 그 칼이 나를 구한 게 아니라 망친 거였다. 아버지의 재판. 횡령 혐의. 증거는 부족했지만 벌금형. 그는 감옥에 갔다. 1년이 지으나 내가 제보한 거 알아. 그는 법정에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대가야. 이민준이는 아버지를 보며 울었다. 아빠, 미안해. 감옥 면회.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에게 돈을 보냈다. 살아. 그 돈은 내 마지막 복수. 그는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 아버지의 유산. 이제 민준이도 무너졌다. 빚더미.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해외 출장, 새로운 남자.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복수의 끝에서 공허가 왔다. 수연이 말했다. 지은아, 이제 놓아줘, 놓아. 그게 가능할까? 민준이의 자살 시도. 병원에서 깨어났다. 누나, 왜 나만? 그의 마지막 말, 나는 병실에서 말했다. 너만 아니야? 우리 모두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진짜 용서의 시작.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 출소 후 그는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이제 평화롭게 살자. 이 평화. 그 단어가 달콤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평화는 없어. 후과는 영원하다. 1년 후 나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직장은 안정됐다. 민준이는 재활 중, 아버지는 시골에서 혼자. 어머니의 길, 나는 묘지에 갔다. 꽃을 놓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복수의 대가.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다. 민준이에게서 편지. 누나, 용서해. 나도 배웠어, 용서. 그 단어가 무거웠다. 나는 답했다. 나도.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 지은아, 고마워. 내 덕에 깨달았어. 이 깨달음. 늦었지만 나도 그랬다. 복수는 공정했나? 어쩌면. 하지만 후회는 남았다. 영원한 상처. 이제 나는 칼을 버렸다. 대신 펜을 쥔다. 이 이야기를 쓰며 배신의 끝에서 치유의 시작. 가족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충분하다. 서울의 밤, 한강이 빛난다. 나는 미소 지었다. 자유의 미소.